오창영 선생님은 우리말, 한자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 없어요. 혹시 잘 모르면은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찾아봐 가지고 확실하게 아세요. 드디어, 마침내, 결국에, 종국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한자어로는 결국에, 종국에, 영어로는 at last, finally, at last, finally. 우리가 어디에 왔느냐,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느냐. 방정식 푸는 법, 식 중에 식, 방정식, 그 방정식 푸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어느 교재, 어느 선생님도 방정식 푸는 법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오창영 선생님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 특수 비법 방정식은 1, 2, 3, 4, 5로 푼다. 방정식은 1, 2, 3, 4, 5로 푼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너무 쉬워. 여태까지 배웠던 항구별 똑같아. 2, 항내계산. 항구별 항내계산은 내가 기가 막히게 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 이 항을 하는 거야. 이 항이 뭐냐? 앞에서 배웠죠. 미지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 항을 시킨다. 그때 주의할 것은 부호 체인지다. 그래서 이 방정식 푸는 법 중에서 이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항. 부호를 틀려. 부호만 안 틀리면 돼. 미지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 항을 시키는 것이요. 그때 부호 체인지를 해라. 4번은 항정리요. 항정리는 우리가 하도 많이 해봐서 알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미지수 x를 구하는 거야. 미지수 x를 어떻게 구하냐? 배웠던 by, 걔는 곤분의 소. 걔는 곤분의 소에 의해서 by, 의해서 미지수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창영 선생님의 세계 최고 특수 비법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1, 2, 3, 4, 5로 푼다. 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항구별. 동그라미만 치는 거예요. 2, 항내계산. 곱하기 나누기 괄호를 없애기 위해서 항내계산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1번을 한 다음에 2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구별, 항내계산이 끝났으면 그때는 이 항을 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지항은 전부 좌변으로, 상수항은 전부 우변으로 이 항을 시킨다.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부호 체인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는 것이다. 이 항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4번으로 간다. 4번은 네 번째는 뭐냐? 항정리. 항정리는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5번 미지수 x를 구하면 끝인데, 그 미지수 x는 by, 걔는 곤분의 소, 이거에 의해서 미지수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1, 2, 3, 4, 5로 푼다. 항구별, 항내계산, 이항, 항정리, 미지수 x를 구한다. by, 걔는 곤분의 소. 이렇게 선생님처럼 안 보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이규젠플에서 보면은 1, 2, 3, 4, 5에 의해서
쉽게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그젬플을 보면은 좌변이 있고 등호가 있고 우변이 있어. 좌변, 등호, 우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 무엇이 완성이 됐다고? 식이 완성이 됐어. 그런데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어. 식은 식인데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을 때는 특별히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방정식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방정식이 적혀져 있어. 좌변, 등호, 우변 있고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어서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라는 건 딱 봤다. 그 순간에 자기는 명령을 받은 거야. 무슨 명령? 방정식 풀어 하는 명령을 받은 거야. 그 방정식 풀어 명령을 이행을 하려면 방정식을 풀면 돼. 어떻게? 1, 2, 3, 4, 5에 의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부터 하는 거야. 뭐야? 한구별. 짠짜르짠짠찐 짠짜르짠짠찐. 우리는 한구별에 아주 그냥 너무 잘할 정도로 한구별 하는 건 막 도사급이요. 한구별을 해라. 한구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특별히 이렇게 노란색과 푸른색을 가지고 한구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쉽게 알으라고 처음에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X가 들어있는 미지항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구별했어. 미지항이야. 얘들은 상수항이야. 미지수 X가 들어가 있지 않는 상수항이야. 한구별 끝났어. 방정식 푸는 법 넘버 2. 항내 계산을 하라 이게야. 그러면 항내 계산도 하도 많이 해봐서 알아. 첫 번째 항은 2하고 곱해서 4x. 얘는 항내 계산 할 것도 없어. 얘도 항내 계산 할 것도 없어. 얘는 항내 계산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항내 계산이 어디가 있어? 5 곱하기 1은 5. 2. 항내 계산이 끝났어. 방정식 푸는 법 넘버 3. 가장 중요한 넘버 3가 뭐예요? 이항. 미지항은 좌변으로 모아라.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내라. 그래서 미지항 좌변 모여. 4x. 너는 미지항이 제 위치 좌변에 있네. 미지항 아니요? 너는 미지항이 왜 우변에 가 있니? 내가 너를 제 위치 등호 다리를 건너갖고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겠어. 그때 플러스였던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 바꿔가지고 EX 쓰는 겁니다. 자, 우변에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 플러스 쓰면 안 되죠? 징역 10년이니까 생략을 하고 이뻐 죽겠어. 제자리가 있네. 그런데 마이너스 3. 너는 왜 상수항이 우변에 있어야 하는데 남의 집에 가 있니? 내가 너를 이항을 시킬 거야. 등호를 거쳐서 이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부호 마이너스가 최인지. 이걸 안 잊어버려야 돼요. 플러스 3. 이렇게 상수항을 이항을 시키게 된 겁니다. 이항이 다 끝났어. 3번 끝났어. 그러면 방정식 푸는 법 넘버 4. 항정리라고 있어. 항정리. 옆에 항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 4x에서 2x를 마이너스 하니까 2x만 남는다. 우변은 5하고 3하고 더하니까 8. 너무 쉬워. 자, 항정리가 끝났어. 좌변 항정리 끝났고 우변 항정리 끝났어.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방정식 푸는 법 마지막 넘버 5. 넘버 5는 미지수 x를 구하는 거야. 미지수 x를 구한다. x.
좌변에 x만 남아야 한다. 어떻게 하지? 미지수 x는 by 걔는 곰분의 소에 의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분수 기호를 먼저 친 다음에 여기 우변은 그냥 분자로 갖다가 써. 이 우변은 항상 분자로 갖다 써주면 되고, 요 앞에 있는 요 x의 개수, 이 x 앞에 있는 이거 전부 다는 지금 곰 곱하기 개는 소니까 개는 곰분의 소, 곰이 분모로 와야 된다. 그래서 분모에 무슨 수를 써주냐? 분모에 2라고 써준다. 2. 그래서 2분의 8. 이 2가 걔는 곰분의 소에 의해서 걔는 곰분의 소. 그래서 x는 2분의 8이다. 여기까지 써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잘했어. 바이 걔는 곰분의 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냐? 약분이라는 걸 하는 거야. 2하고 분자 8하고 약분을 하면은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4가 돼서 x는 4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8 나누기 2는 4야. 분수 기호는 나누기 기호고 똑같다 그랬어. 8 나누기 2는 4. 이게 4가 나오면은 그때 이 4 앞에다가 이것이 답이야. x는 4. 이게 x는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을 풀 때 1, 2, 3, 4, 5에 의해서 풀었어. 1은 항구별, 2는 항내 계산, 3는 이항, 미지항은 좌변으로 부호 바꾸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부호 바꾸고, 그 다음에 항정리, 좌변을 항정리하니까 2x가 되고 우변을 항정리하니까 8이 됐어. 마지막 넘버 5, x는 미지수, x는 바이 걔는 곰분의 소에 의해서 이 곰 2가 분모로 와서 x는 2분의 8, 8 나누기 2 하면 4, 또 약분해서 1분의 4 해서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답 4를 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내가 이렇게 했어.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했어. 세 번째 줄에서 이렇게 했어. 네 번째 줄에서 이렇게 했어. 다섯 번째 줄에 답이 나왔어. 누가 하더라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 과정을 거쳐서 풀어야만이 제대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달랑 이까지 답 4 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순서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아, 내가 항구별을 했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 아, 항구별이 됐으니까 이 곱하기 같은 것 있으면 안 되겠네. 항내 계산을 해야겠네. 항내 계산을 한다면 이거 복잡하니까 항정리를 하면 좋겠네. 이렇게 머리적으로 이걸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가 노트 필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노트 필기할 때 생각나는 것이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또 이것을 했으니까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그때 머리에서 떠올라. 그것이 논리예요.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내면서 이렇게 써 내려갔을 때 논리적으로 서술했다고 그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오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 다음에 이거는 항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항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x를 구하려면요 걔는 곰분의 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했어.
그거를 줄여서 논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서술한 거를 논술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오창영 논술 수학, 논술식 노트 필기법으로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순서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내는 것이 논술식 노트 필기법인 것입니다. 방정식으로 논술식 노트 필기법을 하면서 하나씩 첨가를 해서 기가 막힌 수학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노트에 다시 풀고 교재의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